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밤이 깊어갑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네요. 또 하루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바로 사는 건지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고차원적인데도 어떤 때는 또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앞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고민하고 그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또 우울증 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요즘은 그 우울증이 좀 심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삶이 더덥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빗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는 2024년은 미국 대선하고 미중의 반도체 경쟁 등 이슈에 따라 가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협회 그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요. 21일 개최된 23 국제증권협회 협의체라고 있는데, 여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정치하고 경제 전망과 시장 영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탄력적으로 회복됐는데, 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아직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그래요. 미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4년 1.7%고 인플레이션은 2023년 말, 24년 말 모두 3%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그 78%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기도 해요. 미국의 금융당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뭐 게리 겐슬러 의장 취임 이후에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도 합니다. 그 패널로 참여한 그 스웨덴 증권시장협회 회장 겸 ICS 회장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유럽의 금융시장은 회복권에 들었는데 아직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조심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합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고용과 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핵심 정책으로 역내 단일 시장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EU의 자본시장 동맹 취지를 살려서 유럽 시장의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죠. 이 반도체 경쟁에서 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죠. 그러다 보니 경희대 교수가 그래요. 양국은 무역전쟁으로 시작해서 현재 기술전쟁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금융에서 전쟁을 끝낼 것이다. 아직은 미국 시장이 우세하나 향후 반도체와 배터리 전쟁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피크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치를 밑돈 적은 한 번도 없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21%를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계산에 따르면 2050년에는 누적 GDP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향후 미중 갈등 심화와 함께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이 차이나 스탠다드로 갈리겠다고 하죠. 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국 간 금융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 금융시장이 대폭발, 붕괴 가능성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붕괴하지 않고 미국과 경쟁관계로 간다면은 하나의 시장을 반으로 나눠서 투자해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한편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지난 18일 개최된 ICS 연체 총회에서 국제 자본시장 주요 현안하고 시장 동향 파악, 그 ICS의 회원 간 정보 공유를 해서 매년 이 대륙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 같아요. 금투협은 앞서 1997년하고 2008년에 각각 총회를 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 대선이 중요하다. 반도체 전쟁이 변수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지금 뭐 조선주 쪽도 이제 뭐 슈퍼사이클 타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잘 참겨봐야 할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한 50% 정도 이제 넘게 오를 거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냐, 모건 스탠리가 그러네. 그래서 아시아 기업 5곳을 뭐 이야기하더라.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빅테크 못지않게 주가가 급상승한 아시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데, 이 제약,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 빅테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투자자들이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CNBC 보니까 아시아 증시 지표인 MSCI, 이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지난해 10월 최저점보다 25% 상승하면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합니다. 월가에서는 지수가 직전 저점보다 20% 오르면 강세장으로 간주를 하는가 봐요. 모건스탠리 애널이 이제 분석한 아시아 기업 가운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 예상되는 종목을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는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파마, 그리고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기업 C,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징둥닷컴, 중국의 대형 보험사 핑안보험, 뭐 이런 기업들을 하는가 봅니다. 우선 아스텔라스파마는 미국에서 갱년기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네. 하여튼 추가 상승 예상되는 기업이다. 미국의 FDA는 지난달 아스텔라스가 개발한 폐경 후에 발생하는 안면 홍조 치료제 이 배우자 출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텔라스가 최근 미국에서 과민성 방광 치료제인 아라베그론 특효의 무효 소송이 휩싸인 것은 악재로 하는데, 모건은 그래요. 특허의 무효 소송이라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 갱년기 치료제가 회사에 가져다주는 재정적인 이익이 크답니다. 갱년기 치료제. 좀 갱년기 있는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 요즘 또 일본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도 커져요. 니케이 지수가 막 계속 오르잖아요. 1년간 31% 급등을 했는데, 하여튼 일본도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쪽 보는데도 같은 기간에 MSCI 세계지수가 14% 상승한 것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S&P는 16% 올랐거든. 그리고 C도 향후 성장 기대됩니다. 싱가포르가 전자상거래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네요. C라고 있어. C. 여기 목표 주가도 좀 $105로 높게 제시하고 있고, 중국 기업은 대표 빅테크이자 최대 전상거래 알리바바가 주목을 받네. 구조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지를 보였다. 알리바바 주가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징둥닷컴 이런 쪽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중국 기업 추천하기가 좀 그렇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추천을 하네요. 어떤 기업들 믿을 것은 못하지만은 특히 이런 모건 애들, 하여튼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투자는 글로벌이다. 여러분들 너무 국장에만 몰입하지 마십시오. 눈을 넓게 뜨고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도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시면 됩니다. 삼성도 투자하고 ETF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5개 종목 이내로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